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댁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남편도 같이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냐, 결혼이 장난이냐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선 이건 정말 너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당시에 전 출산을 얼마 앞둔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왔다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집에 손님이 온다는데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5명이 온다는데요. 너무 쉽게 말하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저 임신기간 내내 입덧도 심했고 너무 못 먹고 지낸 탓에 기력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기만, 어서 출산하기만 바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며칠 앞둔 지금 단체로 친구를 초대한다고 하니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싫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소를 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겨우겨우 몸 추스르고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남편 기분 풀어주려고 했는데 친정 엄마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할 엄마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아프신 건지 걱정하며 받았는데 웬걸요? 그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구들 못 오겠다고 일렀나 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이미 전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일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으니 받자마자 대뜸 우리 아들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친구들 좀 초대해서 기 좀 펴보고 싶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임신이 무슨 대수냐. 와서도 특별히 할 거 없이 그냥 지들끼리 놀게 두면 되는 걸 그걸 못하게 해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듣다 이런 미친 소리가 있나 싶었네요. 그래도 딸 둔 죄인이라고 친정엄마가 좋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임신 막달이라 몸도 무겁고 예민해져 있고 하는 거 없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사돈도 임신해보셨으니 알 거 아니냐. 이 시기에 여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를. 그러니 좋게 생각해 주시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둘이 해결하게 두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자기가 오죽하면 나섰겠냐며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뭐라고 한 번 봐준 애만에 협박을 하는 걸까요? 친정엄마도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번 한 번 곱게 넘어가자 하는 마음이셨다고 해요. 딸이 임신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좋게 넘어가자 마음을 다잡느라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일쯤이야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며칠 뒤 출산을 해버려서 이 일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었는데 말이죠. 그냥 그 당시엔 이미 나올 날이 가까워진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난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갈 때부터 이미 두통약 하나를 먹고 갑니다. 그 정도로 저에겐 스트레스였죠. 여튼 안 갈 수는 없으니 명절 준비를 하려고 채비를 하고 아기 물건 챙기고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시아버님이 술판을 벌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기 챙기고 명절 음식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판 버려놓은 곳 옆에 앉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너는 게임이나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며 뭐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불똥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땡땡이 게임이나 계속하게 하고 이 벌은 못 잡고 그럴 거면 이혼해버려라 이러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예전부터 이 꼴 보기 싫었는데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다며 이럴 바엔 결혼한 게 와이프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내조를 제대로 하고 있냐면서요. 정말 제대로 된 여자라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현명하게 내조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주 술이 취하셔서 그런지 개소리를 계속 하시더군요. 자기도 버릇 못 고쳤던 아들을 저라고 무슨 수로 고친답니까? 뭐 그것도 제 죄라면 제 죄겠거니 하고, 그래 술 처마셔서 돌았구나 하고 개가 짖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아버지가 말하고 있는데 대꾸도 안 하냐며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나서 저에게 오셔서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딱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애도 보고 있는데 순간 빡 뚫더라고요. 명절 음식 하느라 손에는 칼 들고 칼질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친 개가 짖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뛰어와서 아버지 왜 그러냐며 말리시더군요. 옆에 시어머니는 아주 고소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순간 제가 미쳤어요. 이 아이가 이 집구석에서 이런 꼴 보고 자라느니 그냥 애비 없이 자라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와서 술 냄새 풍기고 있던 시아버지를 미쳤습니다. 술 기운에 시뿌에 뒤로 넘어지시더군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는 걸로 알고 있던 시어머니도 본인 남편이라고 벌떡 일어서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또 때리려고 하시더군요. 기가 차서 명절 음식 하려고 앞에 준비해놓은 음식 재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도마를 던져버렸습니다. 솔직히 누구든 맞고 뒤져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던졌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어머니가 맞았고요. 그걸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쉽게 절 건드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날 잡았다 싶어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다 던지고 미친 짓은 다 했습니다. 이제 영영 너희들과는 안녕이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동안 여기에도 다 쓰지 못한 제 마음속 응어리로 남은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당시 참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 초기 때에는 시아버지에게 희롱 비슷하게 당했었거든요. 왜 참았을까?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누굴 탓하겠나요? 이게 다 제 탓인걸요.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혼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도 시아버지가 술을 드셨을 때였네요. 다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도 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여튼 그 당시엔 그랬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라 새 식구 들어왔다고 다들 그래도 자기 속내 다 드러내지 않고 히히호호 했을 때였으니까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에 세 사람이 잘 들어와서 가족 간에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도 생기고 본인은 너무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며느리인 제가 잘 해주었으면 좋겠고 자신도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아닌 본지 얼마 안 된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계시니 참 민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 제 마음이 손가락에서 드러났나 봐요. 잡고 있는 손에서 엄지손가락을 좀 떨었나 봐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뭔 생각을 하고 있길래 손을 떠냐고 그러시더군요. 별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눈빛과 묘하게 얽혀서인지 지금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저만 들리게 했다는 거죠. 다른 가족들 중 누구 하나라도 들었다면 정색이라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TV 소리 때문인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못 들으신 듯해서 괜히 잘못 말 꺼냈다가 나만 미친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까지 떠오르니 정말 제 자식을 그 집과 연을 맺어 키울 수는 없었겠네요. 전 시댁의 모든 것들과는 차단을 하고 항상 제 편이 아니었고 문제만 일으켰던 남편과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원활하게 협의로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집구석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아이와 둘이 살게 될 제 인생도 평탄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더러운 집안에서 더러운 꼴 보고 자라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저에겐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한풀이라도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준 시아버지 아니 미친 인간에게 오히려 감사하네요. 제가 살아온 순간 중 그때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했던 날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후련하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앞으로 아이와의 행복만이 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정말 수줍음 많고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마치 방어기제처럼 작동을 하게 됐어요. 절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처럼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 입에서 그냥 줄줄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속이 상하고 기분 더럽긴 하지만 나름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일화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댁에서 지내면서 음식부터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시어머님이세요. 옆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배우기도 하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친정엄마 탓을 하시는 겁니다. 뭘 가르쳐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래놓고 딸을 시집을 보낼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 보내놓고 밤잠 잘 주무시는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참았죠.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도 좀 하게 됐는데 여전한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도 진화를 하더군요. 친정엄마라고 칭해주시더니 이젠 니네 엄마 이러시더라고요.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배우셨다고 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무식한 소리 하신다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니 어머님도 그분이랑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돈어른을 칭할 때는 니네 엄마가 아니고요. 안사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첫 반항이다 보니 약간 어벙벙해 하시면서 무안해 하시더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든다며 뭐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 입이 또 참지를 못하고 어머니도 지난번 친구분이 무식한 소리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주고 아니다 라고 해줘야 바뀌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저렇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어머님이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린 건데 말씀드렸더니 뭐라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 됐지 왜 우리 엄마까지? 사돈 어려운 건 여자 쪽만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양쪽 다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100일쯤에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두 분이 환갑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애 낳고 힘든데 무슨 환갑이냐며 그런 거 챙기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 사서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차이로 있던 시아버지 환갑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서 식당도 예약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저희 시부모님 댁에 친척분들이 오셨는데 저녁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얘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생신에 미역국도 안 끓이고 음식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분들마저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하기 힘들고 그땐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고 하시기에 또 열받아서 말씀드렸네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올해 환갑이셨는데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저 먹으라고 좋은 음식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이래서 시아버지이신가 봐요. 저도 참 서운하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드님에게 하셔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껏 아버님이 나와서 힘들게 길러주신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남편에게는 왜 미역국도 안 끓였냐고 뭐라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맞아서라기보다는 당돌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놀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기 낳고 고작 100일 됐을 때인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니 생긴 문제들인데요. 시어머님이 자꾸 제 방을 뒤지십니다. 청소 한번 해주시는 적 없으시면서 제 방을 꼭 한 번씩 뒤지세요.
그러다가 교회 가실 때 제 가방은 몰래 들고 나간다거나 제 옷을 걸쳐 입고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꾸 이러시길래 가방에다가 쪽지를 써서 뒀네요. 제 가방 쓰시니 좋으세요? 이렇게요. 네, 미친 척하고 썼습니다. 너무 짜증나서요. 분명 보셨을 법한데 뭐라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제 가방이나 옷을 가져가서 몰래 입고 두신 적은 없습니다. 저보고 싸가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십니다. 전 혼자 종교활동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 강요하는 건 딱 싫습니다. 전 무교거든요. 결혼 전부터도 종교 강요가 너무 싫어서 평생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너무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짜증이 나서 그럼 저랑 절에 가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교회 가자고 하실 때마다요. 절에 관련된 좋은 글이나 불경 같은 것도 검색해서 보내드리고요. 주말 나들이 갈 때도 일부러 절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나오는 문제점, 먹는 것. 참 이걸로도 진짜 치사하게 구시더라고요. 생선으로 병어찜이나 갈치찜을 하게 되면 꼭 저에겐 머리나 꼬리가 옵니다. 우연히 제게 왔다고 하기엔 너무 횟수가 잦아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이런 머리나 꼬리 못 먹는다고 하시면서 몸통을 주세요. 저도 못 먹거든요. 이거 몇 번 당하니까 정말 짜증나서 다음번 생선 조림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릇에 생선 대가리와 특히 아가미 부분만 골라서 퍼드렸네요. 그리고 시침 뚝 떼고 제 건 몸통 부분으로 퍼다가 먹고요. 남편이랑 제 그릇이랑 보시더니 남편 그릇에 몸통이 있으니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도 한 개쯤은 몸통을 주시더라고요. 아가미와 생선 머리만 받아보시더니 약간 생각에 변화가 있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기 전에는 잘해주실 생각을 못 하실까요? 아니, 잘해주는 것까진 바라진 않아요. 사람 취급은 해주셨어야죠. 시댁 식구들과 살다 보니 아기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가 28개월인데 매일같이 TV를 계속 틀어주세요. 애가 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TV를 틀어주면 애가 차분히 앉아서 TV 보는 게 좋으신지 계속해서 틀어주십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절대 안 틀어주거든요. 밥 먹을 때 보는 TV는 절대 해주지 말자 부부 사이에도 약속했던 거고요. 그런데 꼭 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굳이 아이가 TV 틀어달라고 안 하는데 TV 안 틀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버릇이 되면 매번 식사 때마다 이렇게 틀어줘야 한다. 그건 식습관에도 좋지 않다. 이리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애도 안 보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냐? 이러시길래 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마디 했네요. 어머니,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빠는 45인데 아직도 밥 먹을 때 꼭 TV를 보는데요? 시아버님만 봐도 꼭 식사하실 때 TV를 보며 드시던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했더니 또 어버버 하시더군요. 네, 같이 안 살면 되죠. 분가하면 되는데 말이죠. 사정상 그건 힘들고 시댁살이는 버텨내야 하니 저도 이렇게 변해가나 봅니다. 그래도 초반에 무슨 말 못하고 다 참을 때보단 지금이 훨씬 낫네요. 시어른들도 저에게 함부로 못하시고요. 저렇게 말씀드려서 약간의 진통도 있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기도 하니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름 사이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결론은 너무 아니다 싶을 때는 말하고 한번 부딪히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속 썩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시부모님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괜히 참다가 빵 터트려서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억울한 거 풀어가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제 글 읽으시고 제가 잘못한 점 꾸짖어 주세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 쓰고
남친한테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남친이랑 저는 7살 차이가 나요. 횟수로는 지금 4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친이 31살이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솔직히 성격이 많이 안 맞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오빠네 어머님입니다.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남친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 바로 옆에 어머님 가게가 있었고요. 여동생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5시쯤이면 들어가고 남친은 늦으면 12시쯤 나와서 밤 12시나 1시쯤에 문 닫고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저를 사귀기 전에 그랬던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여자친구가 생긴 뒤에도 같은 식으로 일하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쉬는 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데이트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출근 시간 바꾸는 게 어떠냐고. 남친이 동생에게 말했고 동생은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난리치시는 겁니다. 밤늦게 여자 혼자 그렇게 둘 거냐고. 그게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슈퍼하는 거라서 거의 12시까지 옆 가게도 같이 영업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가게에서 집까지는 택시로 기본 요금 나오는 거리.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나중엔 제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전 학생이라 시간이 많아서 학교 끝나면 제가 남친 가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같이 있는 게 데이트의 전부. 저희가 5월달부터 사귀었는데 제 생일은 3월. 1년 가까이 사귀고 같이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다 얘기하고 하루 양해 구해서 정말 간만에 낮 데이트를 나왔는데 오후 5시, 6시쯤 되니 전화가 계속 옵니다. 왜 안 오냐고. 저녁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연극 하나 보고 부랴부랴 버스 타고 가게로 가기 바빴네요. 가게 도착하니 어머님은 완전 화나신 상태. 생일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고 가게나 두고 뭐하고 돌아다니냐는 식. 니들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다고. 그 와중에 아버님께서 오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줬어? 라고 물으시는데 그냥 웃었습니다. 전.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고 어머님 퇴장. 그리고 가게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네요. 그렇게 1년 좀 넘게 만났습니다. 수지타산 안 맞아 가게 접고 나니 남친이 2년을 놀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고 제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의가 모았습니다. 어머님이 모텔비 많이 든다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라고 하셔서 제가 남친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낼 때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기숙사 생활하고 있던 테라 통금이 11시. 남친 일 끝나는 시간 생각하면 전 기숙사 못 들어가니까 가게 접었을 땐 모텔 갈 돈도 없었고 처음엔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 말에 따라줬습니다. 임신했다 얘기하니 어머님 말. 그래서 뭐 돈 달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낳자고 했지만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 남친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백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몸조리라는 것도 있고 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니 첫마디가 저 말이 같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대요. 그러게 왜 장난질 했냐고. 혼전 성관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였고 남친이든 저든 원나잇 한 것도 아닌데 장난질이라뇨. 수술한 뒤로도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주시더군요. 평일에 전 학교 다녔고 주말엔 알바했습니다. 오빠는 2년 동안 집에서 부모님 몰래 주식하며 놀았고요.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오면 죄인 된 듯 쥐죽은 듯이 어머니께 온갖 싫은 소리 다 들으며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고요. 집에 있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냐는 식. 나갔다 오면 직장은 안 구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는 식. 미칠 노릇이죠. 저까지 같이 그런 욕을 들어야 하니. 여태껏 만나면서 어머님 입에서 제 칭찬하시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 할 때 남친 월급 하나 받은 거 없고 번 돈 그대로 어머님이 다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남친 이름으로 된 펀드식 적금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2년 넣어주셨고요.
근데 남친이 그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주식하겠다며. 중도 인출을 했어요. 1,400 정도를. 저한테 말하면 반대할 걸 알아서 처음엔 저 몰래 했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나중에 알게 되어 제가 노발대발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싸우는데 남친이 중간에 그러더군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 건데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 같지 않냐며.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솔직히 정 떨어지더군요. 결국 남친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한 채 그렇게 주식하다 500 빼고 다 날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서 번 돈도 있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 썼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생으로 날린 돈이 훨씬 많기에 마음도 편치 않고 그 뒤로도 돈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졸지에 저까지 같이 싸잡아 욕먹게 되었죠. 취직 문제로도 남친이랑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는데 그럴 때마다 막말 내가 일하고 싶은 생각 들 때까지 좀 놔두라는 식.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어머님이 나중에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여자친구도 미워 보인다고. 2년 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남친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었고요. 그때 남친 나이가 30살, 닥달한 끝에 31살 올해 취직했네요. 솔직히 그간 남친의 부모님 앞에서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같이 지낸 터라 툭하면 남친이 저더러 나가라고 했어요. 기숙사 문 닫고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도 화가 나면 언성부터 높아지는 성격이라 저희 싸우는 걸 남친 부모님이 아실 때가 많았죠. 남친이 화가 나면 욕은 기본이고 남친 부모님 앞에서 저한테 막말 서슴없이 합니다. 땡땡 같은 년이라느니, 너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느니, 너 만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느니. 저도 남친이랑 싸울 때 욕하고 막말하고 똑같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친이랑은 나중에 서로 잘못했다, 안 그런다 풀어지면 그만이라지만 남친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저런 말해도 한 번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 그렇게 싸우냐 정도. 이런 일들 수도 없이 많아서 다 덮고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어머님 가게 옮기신다고 5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친 제대로 월급 받은 지 3달밖에 안 된 때였어요. 2년 정도 뒤에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남친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 워낙에 돈 관리를 잘 못하고 마음 약해 가족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 관리 제가 하겠다고 했고 남친도 저 믿고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적금으로 얼마 넣는다, 카드값 얼마 결제한다, 현금으로 얼마 여윳돈 남긴다 등등 하나하나 남친한테 상의하고 관리만 해주는 식. 3개월 동안 아낄 거 아끼고 모은 돈이 460 정도. 어머님이 모아놓은 돈 있으면 500만 달라고 하시더래요. 나중에 결혼할 때 3천 보태주신다면서. 솔직히 전 싫었어요. 2년 백수 시절 작은 돈 때문에 그렇게 남친이랑 싸울 때도 밥 사먹으라 용돈 한 번 안 주셨던 분인데 우리 돈으로 모아서 여행 가고 영화 보면 그렇게 욕 듣고 죄인 마냥 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남친한테 모은 돈 500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불러서 아버님께서 돈이 부족하다고 보태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 약해져서 결국 남친 돈 300에 제 돈 200 보태는 걸로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실은 500 전부 오빠 돈인데 말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어머님이 조금은 절 대견해 하시고 고마워하실 줄 알았어요. 남친이 일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고 어머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리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최근 막말하시는 게 너무 심해져서 이것 때문에 남친이랑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요. 3주년 기념으로 둘이 여행 다녀오고 어머님께 어버이날 저녁 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제도까지 놀러 갔었지만 저녁 약속 시간 지키려고 엄청 부랴부랴 올라왔고요. 카네이션 사서 집 앞으로 모시러 가니 여동생 남친이랑 비교부터 하시더군요. 걔는 어버이날 전날아서 저녁 사주고 갔다면서 니들은 틀렸다는 식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제가 웃으면서 진짜 어버이날은 오늘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녁 사드리면서 욕먹었네요. 여태껏 막말하시는 거 다 참고 지냈어요. 그냥 내내 하면서. 그런데 드디어 이틀 전에 폭발했네요. 남친 일 끝나고 밖에서 간단히 저녁 먹고 남친 집에 가니 어머님 주무시고 계시고 여동생이 술 한 병 사왔더라고요. 여동생이 술 잘 못해요. 원래 잘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술 사온 거 보니까 뭐 답답한 일 있나 보다 해서 같이 기분이라도 맞춰주자 싶어서 나도 같이 먹자 언니. 내가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얼른 씻고 와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셨나 봐요. 나오시더니 니들은 먹지 말고 들어가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냉장고에 놓고 오면서 남친한테 물 있냐고 물었고 마침 집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부엌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머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니네가 물 사다 놨냐? 내 물은 내 물이고 니들 물은 니들 물이니까 니네가 사다 먹어.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거실 소파로 나와서 언니 기다리려고 앉아있자 계속 들어가라고 먹지 말라고 술 한 병 사다 놓지도 않은 년이 막말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주무시다 나와서 똑같이 소파에 앉아서 저희 들어갈 때까지 안 들어가신답니다. 하루 이틀 이러는 거 아니고 너무 짜증나서 그럼 두 분이서 드세요 말하고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남친 따라서 들어오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러시니 남친한테도 정 떨어지고 짜증나더라고요. 남친이 절 안으려는 거 뿌리치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왜 저러시냐고 뭐라 했더니 남친이 어머님 방으로 가서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큰소리로 난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고 처음엔 남친 말릴 생각으로 거실로 나갔는데 방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크하고 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 만날게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당돌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3년 참아온 겁니다. 제 말 한마디에 언성 높이시고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오냐? 그래 만나지 마라. 소리치시더군요. 처음엔 남친이 좀 말리다가 5분도 안 돼서 둘이 알아서 해 말하고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어이없었어요. 그 뒤로 정말 막말 퍼레이드. 당신 아들이 여태껏 월급 받은 건 뭐하고 돈이 300밖에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마누라도 아닌데 뭔데 내 아들도 갖고 그러냐고. 여자가 그리 고집이 세서 못 쓴다고. 싸가지가 없다는 둥, 못 배워먹었다는 둥. 내가 볼 때 네 둘은 안 맞는다는 둥. 내 돈 2,400만 원 다 니들이 갖다 썼다는 둥. 더 기가 막힌 건 저보고 당신 집에 왔을 때 왜 청소니 빨래니 설거지니 안 하냐고 하시대요. 제가 가정부입니까? 마누라 아니라 돈 관리는 못 맡기시면서 집안 살림은 제가 왜 해야 되죠? 남친 퇴근 시간이 늦어서 집에 들어가 잠만 같이 자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을 그 시간에 가서 왜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집에서 식사하곤 할 때 어머님이 설거지 하신 적 거의 없습니다. 여동생이 하려고 일어나면 전 옆에서 꼭 도와줬고요. 여동생이 빨래 널면 옆에서 같이 널어줬고요. 제가 여태껏 쌓여 있었던 말 어머님께 울면서 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소리 해주신 적 있냐고. 그렇게 따지듯 말하니 저보고 입 다물랍니다. 너그 집에서도 어른한테 이러냐면서. 지난번 남친이랑 싸울 때 밤 12시에 타지에 있는 저희 부모님 남친이 전화로 와달라고 불렀습니다. 부랴부랴 오셔서도 제 말부터가 아닌 앉으셔서 일단 남친 말부터 차근차근 들어주시던 저희 부모님 생각나서 당돌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오빠한테 이렇게 안 대하신다고. 그랬더니 내 아들이 너처럼 누구 부모한테 이러냐? 이 말씀 하신과 동시에 충청도 것들이 원래 그래. 음흉해서 앞에선 그래 하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 막말 쩔죠? 이거 저희 부모님 욕한 거 맞잖아요. 당신 아들도 딱히 크게 잘난 거 없으면서 무조건 다 내 탓. 어머니 말씀 따라 싸가지 없는 제가 감히 대들었네요. 제 욕하시는 건 들어도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건 못 듣습니다. 말씀 가려서 해주세요. 이 말 듣고도 꿋꿋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하니까 네 부모가 욕 듣는 거다. 당신 아들은 참 바르게 자라서 그 돈에 손대서 주식으로 날려먹었습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남친이 하도 사과하고 화해하라 부추겨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과 서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 분한 게 안 풀리더라고요. 진심으로 어머님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한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남친은 제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진짜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세상에 부모님 욕이라니. 제 기분 풀어주다 못해 남친 결국 저한테 화내더군요. 지도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서 아까 너 참 가관이더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 뻔히 봤으면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연애 초기 때부터 어머님 막말하셨지만 그때마다 남친은 저한테 참으라고만 했어요. 나도 엄마 저러는 거 싫다. 그치만 어쩌겠냐. 원래 엄마 성격이 그렇다. 네가 참아라. 어머님이 평소 제 앞에서 막말하셔도 남친은 화 한 번 안 내더군요. 어린애 달래듯 나중에 저 없을 때 뒤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엄마 그러지 좀 마. 아양 떠는 게 전부. 이젠 솔직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안 보고 살고 싶네요. 그동안 막말 들어도 그냥 웃으며 네네 하고 넘겼고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명절 이런 거 다 챙겼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뭘 그렇게 잘했냐고. 못한 건 뭐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전 연애 초기 때부터 저렇게 챙겼거든요. 생각할수록 분해서 회사에 있는 남친한테 전화해서 생각할수록 화난다고 얘기했더니 너도 잘한 거 없다고.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이따 얘기하자고. 일단 네가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남친이라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건데 오히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지친다네요.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살맛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차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처음 시작이 선봐서 만난 거다 보니 좋아서 결혼했지만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한 명 있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어요. 각자 서로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저희 친오빠와 친하게 지냈고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물론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도 누나와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가족관계가 서로 친밀하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저는 이상함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서로 관계가 좋다 보니 명절 때 외에도 여름 휴가와 가을에도 한 번씩 단풍 구경할 때쯤 봅니다. 한 번은 저희 오빠와 여행을 하고 또 한 번은 남편과 시누이와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요. 지금까지 별 트러블은 없었는데 가끔씩 좀 이상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남편이 제 카톡 배경사진을 보며 화를 내는 걸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여행 가서 저희 친오빠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순전히 제 얼굴이 평소보다도 더 예쁘게 나와서요. 그리고 친오빠 어깨동무가 풀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딱 사진 찍을 때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때만큼은 좀 더 친한 척을 하잖아요. 사소한 말다툼을 했던 부부들도 같이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 다정하게 사진 찍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남편이 무슨 친오빠랑 이런 사진을 찍은 걸 올렸답니다. 이런 사진이라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어깨동무한 게 이런 사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거 당신이 찍어줬잖아. 그랬더니 그때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굳이 그 사진을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카톡에 올렸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한 의미로 이런 사진이라고 한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에 대해 물으면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제가 친오빠랑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게 이상하다고 남편이 저에게 따지는 거라면 솔직히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예민한 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여름휴가를 시댁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일을 하루 더 해야 한다고 해서 먼저 내려와 있었고 저희 부부가 도착을 했어요.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엄청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봐도 조금 민망했어요. 그나마 통도 좀 넓어서 바닥에 앉으니 속옷도 보이는 그런 짧은 핫팬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앉더니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발 마사지 좀 해달라고요. 남편이 그런 마사지를 좀 배워서 저도 가끔씩 해주기는 합니다. 남편도 별 대꾸 없이 신우이의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다 주물러 주더라고요. 사실 긴 바지만 입고 있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짧은 바지에 민망하지도 않은지 둘이 서로 대주고 주물러주고 이러는 게 제 입장에선 좀 그렇더라고요. 뭐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댁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여름에 물놀이 하기가 좋아요. 다 같이 물놀이 하자고 준비해서 갔는데요. 이럴 때 여자들은 대부분 흰색 옷 안 입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이가 버젓이 흰색 티를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더군요. 흰색이 물에 젖으면 다 달라붙는 데다가 색이 다 비치잖아요. 그나마 안에 입은 속옷이라도 별 색깔이 없었음 덜 민망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하나 없이 입은 건지 참 화려하게도 입고 다 비치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봐도 또 민망한데 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속으로 잡아 끌고 던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이의 남편이 민망했는지 타월을 들고 와서 그만하라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민망하다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신우이가 웃으면서 뭐 남매끼리 민망하냐며. 저는 오빠가 있고 제 친구들은 대부분 남동생이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저와 별반 다르지 않네. 나름 조심하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오빠라고 해도 아빠도 계시고 하니까 제 속옷이나 위생용품 이런 거 관리 철저히 했어요. 웬만하면 티 안 나게 했고 속옷 빨래를 해서 빨 때도 웬만하면 좀 눈에 덜 띄는 곳에 널어놓고요. 그게 뭐 성적으로 조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하고 나름 조심하고 산 거였거든요. 다른 남동생과 사는 친구들 역시 그랬어요. 위생용품은 안 보이는 곳에 검정 비닐에 넣어두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물놀이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다들 씻잖아요. 신우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씻고 대부분 안에서 옷 입고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이는 기본적인 속옷만 2개 딱 걸치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이것도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보면서 이러더군요. 누나 배에 살 좀 붙었네. 관리 좀 해. 이러고요. 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아나 봐요. 정말 이상했지만 그 분위기에서 뭐라 말할 수도 없기에 그냥 저 혼자 속으로 그래 이런 누나 동생 사이도 있나봐 하고는 애써 넘겼습니다. 제가 이상한 여자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 후 병원에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시댁으로 몸조리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때 아기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너무 작고 예뻤어요. 그리고 자주 울고 배고파 했고요. 신우이는 모유수유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 젖을 물려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수유한다고 하시니까 나가 있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떠냐고 그러네요. 옆에서 신우이도 뭐 어때 내가 알아서 잘 할게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가리고 하고 해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또 남편은 빤히 쳐다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뭔가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친오빠 앞에서 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밖으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고 오빠도 그런 말 하기 전에 알아서 자리를 옮겼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제가 드러내놓고 수유를 한다? 전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남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이 수유를 하는 것을 너무 성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이나 시누이가 정상적인데 제가 비정상인 건가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해서 다 같이 시댁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웬만하면 한복을 다들 입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저도 시누이도 한복으로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의 입어가는 중이었고 시누이는 속치마만 걸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양말이 없다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어도 깜짝 놀랐어요. 옷 갈아입는 중에 문이 벌컥 열리니까요.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시누이를 보더니 오, 속치마가 은근 야시시한데 이러면서 낄낄대더군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속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요리조리 포즈를 취해가면서 어떠냐? 이 누님 좀 괜찮아 보이니? 이러고 있네요. 그런 누나의 신발을 어린애처럼 걷어 올리면서 놀리고 둘이 장난치고 말이죠. 아, 이게 참 그 둘 사이에 그러는 걸 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뭐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뭐라 말하기도 힘들고 지들만의 세상에 빠진 것 같아서요. 여튼 이랬던 몇 가지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친오빠와 어깨동무한 게 문제라면 도대체 남편 네가 한 행동은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미친년으로 몰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누나와 자기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하더군요.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가능하냐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아니 그럼 남편 너는? 그랬죠. 어깨동무 하는 걸로도 말하고 트집 잡는 너는 사회생활 가능하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씨부리는 줄 아세요? 친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는 원래 이렇게 다정한 게 이상한 거다. 대부분 박터지게 싸우고 여동생은 맞고 울고 이런 게 정상인데 우리 남매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게 오빠와 여동생이면 왜 누나와 남동생은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나라는 존재는 엄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네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다들 남동생 있는 애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누나에게 야단 맞고 맨날 싸우고 그냥 서로의 일에 터치 안 하면서 지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 주변 애들이나 그런 거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지가 한 행동은 당연하고 남들도 다 그런다는 거고 저와 제 오빠가 한 행동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유일하게 우리 남배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처럼 말을 하는 건지 화도 나고 해서 당신과 시누이가 한 행동을 나와 오빠 사이에서 생각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고 쏘아줬죠. 그랬더니 또 무슨 헛소리를 했는 줄 아시나요? 자기 누나는 거의 엄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벽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무슨 답답한 소리인지 이야기하다가 속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고 예민한 여자인가요? 정말 이런 누나와 동생 사이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면 친오빠 어깨동무한 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가요? 저부터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너무 당당하게 저는 이상하고 본인은 문제없다고 하니까 이거 참 미치겠어서요.